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헝다리스크는 일단 사그러진 모습이고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도 시장에 충격파를 안길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헝다리스크와 더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는 대신에 곧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10월 조기 단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기준금리 역시 동결됐고 다만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대체로 시장의 전망과 일치하면서 시장은 충격 대신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미국 연준의 발표 직후에 44,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면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고 폭락장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일부 알트코인들도 꿈틀거리는 시세를 보여주며 안도감을 반영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강세장으로의 전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헝다그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 일정들이 남아있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회의론자가 통화감독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리플이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부탄 재무부와 협력해서 CBDC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플의 CBDC 프라이빗 원장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디지털 통화 정책이 구현된다는 것인데 CBDC와 관련해 리플의 기술적 역량이 다시금 입증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공포의 충격파는 일단은 진정된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에 대한 이슈, 전망대를 잘 숙지하시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진행된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물가와 고용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이어진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료를 곧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 시작이라고 했던 이전의 문구가 곧 시작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직접적으로 테이퍼링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다소 덜 매파적이고 더 비둘기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모습입니다. 특히 10월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11월 발표 이후에 12월 개시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가운데 내년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 7명보다 2명 더 늘어난 것인데 첫 금리 인상의 시점은 2023년이 아닌 2022년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는데 헝다의 위기는 중국 내부 문제이고 미국 은행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CBDC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CBDC 도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BDC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종 시험은 CBDC의 이익이 리스크를 능가하는지 여부다. CBDC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DC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의 내용이 담길지 여전한 관심사입니다. 헝다리스크가 약화된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11월 이후로 또 기준금리는 동결, 금리 인상은 내년쯤 이 정도로 상황이 정리되면서 중국발 안정,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완화 이렇게 시장에는 안정화 시그널을 안겼습니다. 다우존스는 1% 상승 마감했고 S&P 500 역시 0.95% 상승 마감하면서 안도감을 반영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연준의 발표 직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44,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모습을 보인 뒤에 43,00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상승한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 공포 상태는 공포 상태로 완화됐습니다. 투자 심리에도 소폭의 안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켈 우페드기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9월 21일 약세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했지만 22일의 상승세가 다시 가격을 목선 위로 밀어 올렸다라면서 이는 강력한 매수세를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가격을 넥라인 위로 높게 유지하면 곰 세력에 대한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6,038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넥라인 위로 유지되지 않으면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락 지지선은 37,000달러 수준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32,000달러대까지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에는 안도 시그널을 주긴 했지만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하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찬성 220대 반대 211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7월 말까지 한 차례 유예를 적용받았지만 8월 1일 다시 적용이 되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서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10월쯤 미국 정부는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대형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원의 대응 방식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법학 교수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소울 오마로바를 미국 통화감독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울 오마로바가 통화감독청장으로 지명될 계획이다. 소울 오마로바가 암호화폐 관련 더 엄격한 감독과 규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마로바 교수는 금융규제를 연구하는 법학 교수로 암호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 최대 은행들을 감독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의 경우에는 꽤나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리플은 부탄 재무부와 협력해서 CBDC를 시범 운영한다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리플은 당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눌트럼에 대한 단계적인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금융 포용성을 85%까지 높인다라는 부탄의 경제 목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탄 재무부 측은 리플의 기술을 통해 기존 결제 인프라로 CBDC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부탄 내 CBDC의 잠재력을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플의 CBDC 프라이빗 원장을 통해 한 나라의 CBDC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인데 리플의 기술력이 한 번 더 입증받은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플은 SEC와 소송 이슈만 정리가 되면 기존에 눌렸던 시세 압박을 굉장한 수준으로 뚫어버릴 것이라는 기대감 새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크립토 마을의 보안관이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노보그라츠는 메사리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운명을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노보그라치의 비판은 앞서 갠슬러 위원장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허점이 있다라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겁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1일 거래량이 2017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도치코인 네트워크 1일 거래량이 18,00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구글의 도치코인 키워드 검색량 역시 1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는 도치코인 랠리에 낀 거품이 터졌지만 밈코인이 유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이자 도치코인은 2013년 출시돼 두 번의 약세장 사이클을 극복하고 2021년 랠리를 경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영화 티켓 결제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치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언급은 미국 최대 영화 체인인 AMC 엔터의 CEO 애덤 아론이 도치코인 결제 도입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인데 도치코인의 실용적인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상황적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비활성 상태에 있었던 계정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체되면서 과연 누가 주인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해당 원래 주소에서 지난 18일 2,947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주소로 이체됐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0.43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월렛에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 616BTC가 이체됐었는데 당시에 6,667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9년 동안 휴면 상태였다가 갑자기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만 해도 부러운 숫자들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매력은 공포와 환희가 동전의 양면처럼 순식간에 뒤바뀌기도 한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시장에 찾아오긴 했지만 이게 또 언제 불안감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름 지구상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의 전망이나 분석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